안녕하세요. 면접중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면접에서 굉장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면접에서 답할 때 두 갈식으로 답변을 해라.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정작 면접장에 갔다거나 내가 진짜 면접을 보는 상황이라면 이 두 갈식 답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방법들을 모두 다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 이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갈 텐데, 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두 갈식 답변을 하면 좋은지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두 갈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대답하는 것이 두 갈식의 핵심인가? 물론 짧게 대답을 하고도 합격을 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길게 얘기를 했지만 또 합격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나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 갈식 답변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만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구조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핵심 내용을 그 안에 잘 전달했느냐 못했느냐, 그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면접은 하루아침에 연습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 연습을 해야 돼요. 일단 두 갈식으로 답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면접관은 여러분들한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될 지원자지만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일과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은 인재를 선발해야 하던 것은 마땅하나, 그 안에서 이 지원자 히스토리를 지속적으로 알고 싶고 그 친구가 정말 궁금하고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짧은 시간에 면접관들한테 어떠한 인상을 받고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던지기 위해서는 두 갈식 답변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예전에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항상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낼 때 결론을 내주고 시작했어요. 예를 든다면 이거죠. 성장 과정에서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느낀 적이나 그것들의 영향을 받은 적이 혹시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면접장에 가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어떠한 성장 과정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고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이러한 과정에서 또 뭐 어떠한 과정이 또 생겨났고요. 또 과정이 생겨나면서 또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가 내 머릿속으로는 인지를 해요. 여기서 이제 그만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빨리 결론을 말하고 싶다. 그런데 이미 첫 스타트부터 이미 나는 핵심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빙 외곽으로 돌고 있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갑자기 중간에 자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의 히스토리는 별로 궁금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경험에서 뭘 배웠다, 그걸 먼저 얘기해주고 시작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가치가 변화됐고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제가 어떤 걸 느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고 그 일은요, 그 다음을 들어가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경험에 대한 그리고 결론을 먼저 첫 문단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사례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들어가는 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비단 면접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소서에서 여러분 항상 두 갈식을 작성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유예요. 자소서에서 두 갈식을 작성하라는 이유는 면접에서 내가 두 갈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일맥상통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소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강조한 스마트 자소서에 대한 내용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면접에서 또 다른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자소서가 두 갈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 경험, 관련 내용들을 미리 나는 문장으로 만들고 지금 던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순간 나도 모르게 당황해서 말이 꼬여버리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모든 어떠한 문장을 답을 할 때도 그 경험, 그 사례에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얻은 것들을 바탕으로 두 갈식 결론을 얘기해본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까의 사례처럼 그냥 인성적인 질문이라면 이런 결론들을 쉽게 내가 끄집어서 올려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원동의나 입사업 보고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외장형 하드 이거 뭐 광고 아니죠? 이 외장형 하드를 왜 구매했냐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요, 이 외장형 하드는 뭐
줄도 약간 길고요. 이게 뭐 보기에도 약간 원형보다는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든다면. 근데 어떠한 지원자는 이 외장형 하드를 제가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외장형 하드 선 길이가 한 1m인데 이거는 2m예요. 그래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합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 외장형 하드의 크기는 50cm인데요. 이거는 20cm로서 굉장히 들고 다니기에 휴대성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이 외장형 하드를 선택하는 기준을 이렇게 수치로 설명했어요. 물론 이러한 게 정확하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 지원 동기를 똑같이 표명한 거예요. 이 회사 왜 지원했어? 가 이 외장형 하드를 왜 선택했어? 이 질문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숫자가 조금 더 들어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신뢰감을 주고 다른 회사 것도 좀 비교를 했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신뢰감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짧게 살펴본 거는 두 가지 답변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의도로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모든 답변을 경험 요소에 의거해서 결론을 내주고 여러분들의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보셔라. 두 번째, 지원동기나 입사포부 같은 경우에는 숫자 기반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면접에 가실 때 이 두 가지 포인트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